바람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조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정말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 출근길에 활짝 핀 벚꽃을 보고 우리의 시장도 뭔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웬걸요 외국인까지 팔면서 한 발 더 후퇴해서 1980선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500을 지키더라고요. 왔구나. 자축인묘 진사오미 왔어요.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은 모른다. 아무튼 왔어요. 왔구나. 뭐가 왔어요? 왔구나. 이제 살 때가 왔구나. 살 때가 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요? 저가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수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김성 씨? 갔구나. 누가 가요? 장웅이가 갔구나. 그래요. 제가 갔구나. 이게 갔나요? 그래요. 이 미각이 같구나. 아직 아닌가요, 김정 씨? 네, 아직은 예.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아울렛입니까? 그러게요. 박앤세일이에요? 아직 아니죠? 네. 그래요. 두 분이 어제 사겠다고 얘기한 종목이 오늘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수익률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 박스권 갇혀있는 장세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도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셋과 함께하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수익률을 냅니다. 서로 누가 더 많이 냈나 비교를 해서 승자를 또 가려내는 그런 배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시원하게 도와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종현 전문가께서 투자와 매매 기본기를 가르쳐 주실 거라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부까지도 채널 고정하셔야 되겠죠. 자,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사연 주셔야 됩니다. 사연. 네. 그냥 어떤 종목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요즘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행복하게 많이 올라서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네. 이런 사연을 덧붙여 주시면 채택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선착순이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자나 전화 모두 다 상담 요청을 하실 때 김수영 씨냐 장우 씨냐 상담을 요청하신 팀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조금 장우 씨의 신뢰도가 떨어졌나 부진한데 장우 씨 나락이 뭔가 죄송합니다.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짧게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저 장호에게 맡겨주십시오. 리치맵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참 애드립 또 잘하네요, 그죠? 대본에도 없는데. 그게 좋습니다. 예. 애드립 왜 잘하냐면 애들 입장에서 있어봐서 알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주식조 스트라이크 1부 시작해볼까요? 던지고! 너무 나 싫어하는 거 티내지 마.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한만식, 황태선 전문가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또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고심 끝에 각자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자연스럽게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페널티가 빠지면 재미가 없겠죠. 주식배틀 1억쇼 페널티는요.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그 종목을 매도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다 하는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기에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보존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연 100% 매주 10% 매월 10%면 일주일간 한 2, 3%씩은 꼭꼭 수익을 내신다는 한만식 전문가십니다. 여기에 질 수 없죠. 장욱 씨의 멘토 전문가는요? 네,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자, 이 겨울에 황태가 몸에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분을 알면 주식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황태선 전문가입니다. 기업 가치 등 명확한 종목 분석, 시장 방향성 흐름 파악과 정확한 강약 조절, 추세 및 마디 전략에 의한 고수익 투자를 보여준다. 황태선 전문가의 전략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기업이면 기업, 시장이면 시장, 타이밍이면 타이밍. 좋습니다. 황태선 전문가도 아주 다양한 장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한만식 전문가님과 황태선 전문가님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의외로 반등을 못했어요. 2천 밑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도 아래쪽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2천 밑에서는 사도 될까요? 예, 뭐 제가 지금 세 번째 출연하고 있는데요. 계속 네. 같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 지금 뭐 바깥에 벚꽃이 만발했는데 우리 시장도 같이 연동이 돼서 좋은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3주 전에 얘기했던 시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0선 이하하고 또 2050선의 박스권 흐름을 좀 두 달 연속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 이번 주 지난주 후반 2000선 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약간 그 밑으로 또 크게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2000선 밑에서는 이달 말이나 5월 초를 좀 기대하고 오히려 저가 분할매수로 나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지금과 같이 좀 유사한 패턴으로 2009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차트의 흐름 한번 크게 오르고 일정 기간 한 3개월 정도 박스 보이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레벨업이 되는 이런 모습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다 마무리가 되고 1800에서 2000까지 올라와서 지금 박스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뭐 2100, 2200 가기 위한 박스권 흐름이다.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 저점 부분이 1970선 정도에서는 지지력이 약간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여나 이 믿었던 지지선이 깨어지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나요? 우리가 뭐 전투하다가 안 되면 일부 후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정도는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고 하단 라인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121선 부근이 1950인데 예. 그 정도를 만일에 이탈하게 된다고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1950 회복하면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뭐 일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지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싸졌을 때 좀 분할해서 사자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요. 박스권 하단 걱정은 확실히 좀 덜었는데 주가는 일단 혼조 양상을 좀 당분간 뛸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00 밑에서 매수 구간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분할해서 담으면 더 유리할까요? 예, 뭐 지난주, 지지난주는 좀 조심하자, 현금 비중을 높이자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한만식 전문가의 그 저점 매수에 대해서 그 동일합니다. 타이밍상 이제는 그 밀리면은 도리어 그 매수할 때 그것이 저가였다 이런 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뭐 애플이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3일 만에, 3, 4일 만에 10% 정도 이렇게 그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야, 중국 경제도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 이런 그 측면들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번에 우리가 글로벌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미국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그 미국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은요, 최근에 그 버냉키 발언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히든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내면적인 그 언어를 읽어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것은 뭐냐면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당히 버블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그 총체적인 미국 경제에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수술을 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지금 아물어가는 과정이다. 다만
여기서 100m 달릴 때 바로 빨리 뛰기는 저거 하더라도 이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세계 경제는 미국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하락 부분은 단기적으로 그동안 반등에 대한 하락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국내 주가의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요.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신다면 주가는 오르몬적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주식에 있어서는 항상 그 확장과 수렴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 레벨업 되면은요. 한 단계 조정을 주고요. 또 한 단계 레벨업 되면 조정을 주는 것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또 이런 것이 발판으로 해서 또 상승할 때는 그 탄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까만 선을 그 추세다라고 볼 때요. 레벨업 이후에 조정. 지금도 그 조정을 받으면서 이격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동평균선상 좀 이렇게 좀 길게 보신다면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그 롤링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틀림없이 조정을 받았고 현 지수 때는 매수 가격 때는 오지만은요 가격 조정은 지수 조정은 마무리됐지만 과거같이 기간 조정은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적인 종목을 갖다 무조건 산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똑똑한 놈, 예를 든다면 IT나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계속 누누이 리치맵에서도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종목군들이 그 조정을 받고 갈 때는 먼저 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눌림목대 타이밍을 이전 서서히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나저나 아주 짧게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스페인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 이번 주가 단기 고비다. 국채 입찰이 몰려있다라고 하는데 한만식 전문가님 만약에 이 국채 수익률이 뭐 6%, 7%까지 가버리면 어떡하죠? 그래도 사도 되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유럽위기 문제는 뭐 작년에 뭐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금년에도 뭐 이태리 문제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유럽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나고 보게 되면 오히려 그때 매수 한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 후퇴한다는 기준을 좀 잡으시게 되면 오히려 기준대로 밀리게 되면 매도했다 다시 매수한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에 휩쓸려질 때 매수에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과연 누가 이겼을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김수용,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김수용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보기 이전에 전에 김수용 씨는 SL이라는 자동차 부품 종목을 무려 30% 사고 싶다라고 하신 바 있고 장우 씨의 경우에는 삼성 테크윈 20%, NHN 10%를 매수 희망하셨습니다. 각각 매수 희망가도 있었었는데 원하는 가격에 과연 잡혔을지, 잡혔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김수용 씨의 포트폴리오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엔진은 다시 좀 부진의 폭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랜드백화점은 오늘도 보합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달려주네요. 주가 상승세가 더 나온 모양이죠. 자, SL이 잡힌 것 같은데 눌림목 시에 잘 매수가 돼서 무려 하루 만에 3% 이상 수익이 나면서 포트폴리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 비중이 가장 지금 큰 상황인데요.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 중에서 SL 비중이 가장 30%로 센 SL이 가장 큰 수익을 거의 두 번째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두산엔진만 부진할 뿐 세 종목 모두 다 플러스 수익률. 자, 이에 반해서 장욱 씨 포트는 어떨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장욱 씨가 이제 종목 수를 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무바이오 이외에 삼성테크인과 NHN 아이고 모두 다 매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바이오만 또 하나 덜렁 남게 됐어요. 이런 와중에 노무바이오마저 약간 오늘 주춤하면서 수익이 어제보다는 좀 줄어 보입니다. 삼성테크인, NHN 모두 다 매수가 됐더라면 1% 정도 올랐을 텐데 매수가 안 되면서 포트폴리오에도 일단 수익률 제고에는 도움이 안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 한 종목씩만 수익률을 보셨는데요. 저희 룰대로 평균 총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탈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까요? 자,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최종 승자는요? 와, 1.9%. 오늘은 대결다운 대결. 그리고 꽤 차이도 많이 납니다. 김수용 씨 축하드릴게요. 네. 2연승이네요. 예. 와.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약을 좀 바꿀까 봐요. 그럼요. 하지 마세요. 제가 바꿉니까? 공약을 제안합니다. 어떻게죠? 장우 씨가 5연패를 하면 네. 네.
좀 뭐 벌칙을 하나 해야죠. 너무 심심하잖아요. 지금 2연패지 않아요? 네. 저, 아니 원래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장욱 씨가 5연승을 하면요. 머리를 상한가 표시 헤어스타일을 하고 위에 상의는 탈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제안합니다. 예. 장욱 씨가 5연패를 하면요. 네. 네. 옆머리를 다 밀고 네. 하한가 표시로 머리를 그리고 상의는 탈이. 좋습니다. 5연패기 때문에 똑같은 머리 다 방식이지만 붙여도 헤어스타일은 되냐고요? 이렇게 예. 다 붙여서. 네. 어떻습니까? 장욱 씨 받아들이겠어요? 의외로 열심히 푸짐하네요. 해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만약에 김수영 씨가 5연승 하면요? 네? 김수영 씨가 5연승 하면? 축하해줘야죠. 이겼는데 뭔 벌을 아니 뭐 받아. 해야죠. 기쁨의 세레모니 하셔야죠. 상한가 머리? 세레모니 하죠. 예? 네. 아니 저기 그리고 분장을 까맣게 하세요. 왜요? 예? 어떤 의미로? 예? 까맣게 왜요? 흑자 전환? 그렇죠. 흑자 전환했다는 의미로 얼굴 까맣게 분장하고. 예, 뭐 하죠. 예. 정말요? 파랗게? 네, 스머프처럼 귀엽게. 파랗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탈이. 탈이죠. 옷을 입고 하겠어요? 기쁜데? 그렇죠. 비키니로? 그럼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공약이 수정된 공약을 제가 정리해보면요. 5연패를 장우 씨가 할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을 하한가 머리로 하고, 그리고 옷은 상의만 일단 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의는 뭐 본인의 의사에 맞겠고, 이번에 김수용 씨가 만약에 5연승을, 현재는 2연승인데 하시게 되면요. 비키니를 입고, 얼굴은. 비키니는 방송으로 좀 불가하고요. 네. 그레코로망형 그 레슬링복.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얇은 러닝 셔츠와 같은 것과 그리고 머리의 헤어스타일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얼굴은 스머프처럼 파랗게 분장을 하고 오시고 슈렉인데 슈렉. 장욱 씨는 하한가 머리 네. 하고 상의 탈의. 네, 그 발레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하세요. 발레복이요? 상의 탈의한다고 하셨는데. 탈의 아니 탈의는 솔직히 방송 불가잖아요. 탈의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발레복 예. 그리고 그레코로마니요. 예. 레슬링복.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김수용 씨 이거 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연승 5연패. 우리 아니, 어디 불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예. 왜 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저희 다 강 PD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김수영 씨 오늘 어떤 승리한 기쁨도 있지만 네.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승리 원인은 뭐 저의 그 선택과 그거죠 뭐. 그리고 제가 그 그랜드 백화점에서 아모레 화장품을 샀거든요. 쇼핑 가셨군요. 네, SL로 자동차 부품 갈면서 네. 미션 갈아줬거든요. 예, 그래요. 제가 선박이 없어서 두산인지는 못 사겠더라고요. 네, 예. 뭐 제가 뭐 돈이 많으면 요트를 하나 사겠는데 예, 예. 요트 값이 너나 비싸니까. 예. 내수주가 좀 선전해주고 어제 또 얘기했던 종목 자동차 부품주가 잡힌 것이 큰 수익을 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우 씨, 네. 참 종목 늘리기 힘드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노모바이오 종자 이렇게 계속 개량하고 있는데 네. 예. 저 장홍의 종자는 이제 개량이 됐거든요. 개선됐으니까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삼성테크유나 NHN 같은 경우도 이 매수가 자체를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조금기 전문가님이 정해 주셨는데 네. 저 그대로 했거든요. 예. 더 낮춘 것도 아닌데 네, 오늘 시초가부터 상승 출발이더라고요. 그만큼 네. 강해서. 예, 너무너무 종목을 정확하게 갖고 오셨어요. 예. 오늘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 옷 색깔이었는데 어쩌면 삼성테크이라고 NHN만 이렇게 잘 가요. 장훈 씨는 아직은 좀 하수인가 봐요. 우리 그 김수영 씨는 보니까 그 초이스 선택을 잘해요. 그래서 종목들을 늘릴 때 늘리는데요. 네. 네. 정말 그 조గిం교 소장 아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네. 리치맵에서. 근데 딱 봐서 장에 변화가 있으면 좀 사야죠. 그럼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전문가님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럼요. 뭐 안 되면 다 제 탓이에요? 그런 것 투자 같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아니, 돼요, 본인만의. 지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누가 하죠, 김수영 씨? 저희 장웅 씨와 제가 하는 거죠.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가도 그럼요. 저희가 그럼요. 직접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이따가 황태선 전문가님이 그 오늘 종목을 추천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매수가를 정하지 않고 네. 저는 내일 시초가에 다 잡겠습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뭐 종목에 그렇게 대한 하셔도 자신감이 돼요. 있습니다. 오케이. 예, 과연 이 자신감이 얼마나 수익으로 연결될지는 시초까지 내일 잡습니다. 돼봐야 압니다. 자, 일단 2연승에 빛나는 점점 이 공약에 가까워지고 있는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를 전문가님이 한번 좀 살펴주시죠. 한만식 전문가님. 예, 지난주하고 크게 좀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종목이 몇 개 빠지고 어제 그 자동차 부품 쪽에 SL이 좀 들어와 있는데 앞에서 시황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 조정기에 저는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박스 이후에 한번 레벨업이 되게 되면 어차피 그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전기전자나 또 그 자동차, 또 금융 이런 쪽 그 종목을 계속 제가 3주 비슷하게 제안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김수용 씨 갖고 있는 포트 쭉 보게 되면 지금 전기전자 쪽이 없죠. 네, 지금 없습니다. 보게 되면 네. 두산엔진 기계, 그다음에 그랜드백화점 아모레퍼시픽이 내수 쪽이고 어제 편입한 SL은 자동차 쪽이니까 네. 그나마. 지금 전반적으로 예. 이제 포트의 업종 구성으로 봤을 때는 IT가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종목 오늘 제안하는데 IT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구체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그렇게 예. 하시고 갖고 있는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전문가들 추천한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먼저 두산엔진의 흐름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차트로 점검을 해드렸는데 1월 달에 한번 크게 시세를 주고 지금 한번 쭉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수급적인 동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그 기관들 또 외국인들의 매매 기능이 있지만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통합해서 보시게 되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도 강하게 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시원하게 올라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좀 좋게 올라와야 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흐름하고 같이 연동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을 교체한다면 두산엔진 빼고 IT 쪽으로 넣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산엔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의견 나오네요. 그렇죠, 김수영 씨? 네, 그러니까요. 예. 뭐 예. 어떻게 엔진을 어떻게 뭐 갈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그럼 제가 두산엔진 매도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기셔야 그다음에 전 그 매도시키시고요. 내수 쪽에 그랜드백화점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 갖고 있는데요. 예.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한 단계 레벨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 네. 때문에 지금 약간 박스 조정권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좀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좀 레벨업이 되면 네. 뭐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랜드백화점, 뭐 롯데쇼핑, 신세계 이런 백화점 관련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크게 하락이 나오고 3월 말 4월 초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뭐 외국인들 매도도 있고 기관은 큰 흐름이 없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과 연동돼서 조금 더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레벨업이 된다면 이거는 다른 거로 교체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로 예, 지금 6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90만 원대 초반에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나고 다시 조정 주고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20만 원대 위로 이전 고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이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언급하신 아모레퍼시픽이 아직도 포트에 담겨 있고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참 고무적이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하고 중소형주에는 에이블 CNC 네. 흐름도 신고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 뭐 그랜드백화점 가셔가지고 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쓰시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하우하우. 많이 좋아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좋다, 자기가 이거. 투자하는 종목에 직접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네, 그럼 매출의 맞아요. 증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선박 엔진을 못 예, 사서 예. 그렇지. 예. 그다음에 마지막 그 SL 자동차 부품 관련되는 종목인데 납폭과대 이후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일부 올라오는 거와 연동돼서 이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동차 본주를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주유소 가려고 휴게소에 네, 있기 때문에 파킹, 지금 예. 편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태의 흐름 보게 되면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납폭 가다에 따른 최근의 매수, 최근의 흐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특히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한 2만 원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교체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김에 그 자동차 본주의 흐름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최근에 좀 잘 가다가 네. 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다시 최근에 가는 흐름, 기아차의 흐름 보시게 되면 잘 가다가 21선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 부품보다는 본주 쪽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한번 포트를 교체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IT가 빠져 있고 내수도 아주 올해는 수익을 쭉쭉 못 낼 수 있다. 시장 성격이 바뀌면 두산엔진과 SL에 대해서는 빠른 교체 매매 쪽의 의견을 그러면 내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은 기다리면 되나요? 네, SL 뭐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수영 씨 머리가 약간 복잡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 포트를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는 찰나 우리 장홍 씨의 포트폴리오도 우리 황태순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세요. 예, 일단 그 농어바이오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아까 그 종자 쪽을 아까 그 언뜻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FDA 통과가 되면요, 바로 이제 그 이런 종자 기업 이런 그 외국계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다 M&A를 해가요. 근데 국내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아마 그 이런 그 농업 쪽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그 농어바이오 이런 쪽의 그 정보 정책 어떤 육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그 어떤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느냐 볼 때 충분하게 그 살아남는다면 그 적자 정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최근 기근이라든가 뭐 이상 현상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곡물가가 오른다 이런 그 측면들을 봤을 땐 틀림없이 농업 바이오에 대한 향후 어떤 그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시장의 시선이 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업 바이오가 우리가 이제 농업 바로 이제 뭐 그 종자 또 바이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이오 업종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가 플러스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그 농어바이오의 그 최근 그 계속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안 흔들리고요. 네. 저는 계속 갖고 가라는 그런 그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차트 흐름을 좀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 그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본다면요, 이렇게 한 단계 그 레벨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거래가 우리가 이제 뭐 윗꼬리 양봉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줬는데 대개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파동을 만들었다면요, 추세가 이탈됐다면 여기서 주가가 그 하방을 해가지고 단파동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하고 조정 주면서 단파동이 안 나타나면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현상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칼질 캔들이라고도 하는데 이평이 그러는 과정에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평 수렴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 측면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 일반 물량이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다 못해 그냥 그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가는. 네. 옛날에 그 툭하면 이제 매도하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단타 치고요. 그런 분들이 나가게 된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 좋아질 거라는 확신에 찬 그 매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일봉상으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 충분한 어떤 수급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농어바이오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김수용 씨가 승리했기 때문에 상대팀 장홍 씨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한 종목만 남아져 있는데 그 한 종목을 오늘 매도시킬지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전략 타임 10초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 출연하는 날 그때도 한 종목 나와가지고 저희가 봐드린 것 같은데 네. 또 봐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 뭐 아니 지금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옆에 황태선 전문가님이 너무 장욱 씨. 많이 꼭 쥐고 있어야 된다고. 겸손하게 얘기해 주세요. 봐주세요. 이게 농어바이버 그 회장님이 이번에 그 총선 국회의원 네. 당선도 됐는데 왜 주가를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갑니다, 이제. 네. 예. 저는 그 중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그래서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어떤 그 인적 상황에 의해서 테마가 막 그렇죠. 움직였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루 올랐다 빠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황세돈 전문가님, 예. 테마 싫어합니다. 예. 맞습니다. 테마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테마가 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테마를 들었어요. 네, 뭐 어떤 연극 테마? 동아리 동기라고 오르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예, 무슨 그래요. 대선 주자 연극 동아리. 그럼요. 그 뭐 향후 김수영 테마도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떤 걸로? 뭐 가발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죠. 다크서클 없애는 화장품 그렇죠. 같은 예. 거. 그래서 그래요. 전 테마 싫어하기 때문에 테마 공원도 안 갑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는 잘알겠습니다. 그 아니, 본질적인 김수영 가치, 씨하고 성장 가치만 장영 씨 있습니다. 그 포트에 있는 종목 그 테마가 형성이 돼야죠. 두 분이 지금 선택한 종목이 예. 네. 예전에 뭐 형성이 그 되는, 이름을 따서 펀드도 있잖아요. 네. 뭐 누가 샀다 그러면 올랐다. 그렇죠. 장웅 장웅 펀드 펀드. 뭐 네. 이런 식으로 김수용 펀드, 예. 황태선 펀드, 감사? 예. 리치맥 펀드는 없나요? 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지금 장우 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 종목 남은 이 농어바이오를 아예 지키는 데 봐준다고 아니냐.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 봐준다 그랬어요? 자, 봐준다. 좋습니다. 김수영 씨 최종 선택은요?
봐줍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까치밥이라고 있잖아요. 감을 따더라도 한두 개는 남겨둬요. 까치를 먹게 하기 위해서. 예. 지금 한 종목 남았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좋습니다. 오늘 봐줘야죠. 특별히 한 종목만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게 없으실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전략 타임을 안 아, 드렸는데. 잠깐만요. 김수용 씨께서 뭐 까치밥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머리도 뭐 까치집이네. 사실 뭐, 사실 뭐 제가 후배입니다만은, 네. 뭐 이렇게. 아, 후배예요? 아니, 선배처럼 보이나요, 제가? 나보다 나이 많지 않아요? 김수용 씨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수용이 형, 네, 잘못했습니다. 저기 자존심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네. 근데 뭐 김수용 씨 봐준다고 하셨는데, 저 안 봐줘도 되고요. 일단 농후바이오 과감하게 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종목 매도시켜야 되는데 오늘 한 종목만 남은 김수용 씨가 이제 장우 씨의 포트를 살려주셨습니다. 매도시키는 종목은 없이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2연승에 빛나는 김수용 씨 포트가 앞으로 더 얼마나 좋아질까요? 한만식 전문가님이 IT가 없네 하셨기 때문에 종목이 더 궁금합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예, 뭐 시장 앞에 설명을 드렸고 또 포트도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드렸는데 조정기에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를 재편하는 좀 기회를 삼으시고요.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너무 조바조바 하지 마시고 뭐 이달 말 5월 초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 계좌가 좀 풍성해진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 포트 좀 가지고 있는 거 관련돼서 없는 종목과 또 뭐 지난주에서 약간 중복이 되지만 일단 시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종목은 지난주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금융 또 IT 쪽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약간 개별 종목으로 초록뱀 세 종목 제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이 우리금융 삼성전기는 두 번째 들고 오시는 건데 김수용 씨 어때요? 네, 그러네요. 삼성전기 저번에도 매수를 못했었는데. 네, 우리금융은 수익 좀 잘 나고 있었었는데. 네, 그동안 예. 그 추천했던 종목도 수익 좀 많이 나고 있나요? 예, 전체 지금 뭐 그 3주 정도 제가 출연했고 네. 또 목요일 날 2부 때 강의 드리면서 뭐 홈런주도 지금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 뭐 방송 자주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정보를 한 8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정권에서 지금 저가 편입하게 되면 지금 한 1억 기준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만 약간 마이너스가 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다 수익권으로 지금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제가 그 제안해 드렸던 종목대로 네. 잘 저가로 공략하시게 되면 크게 지금 시장이 그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주도했던 종목들이 또 오를 땐 강하게 오르고 또 빠질 때는 덜 빠지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 주도 중심으로 좀 포트를 구상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구체적으로 준비한 세 종목 차트 흐름 좀 보면서 또 수급적인 동향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IT 쪽에 삼성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월 말 4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그 10만 원권 이하에서는 매수를 좀 해보자. 시장이 레벨업이 되게 되면 10만 원 밑에서 11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왔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 좀 지루하게 시장과 같이 연동돼서 10만 원 중심으로 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차트의 움직임 자체는 뭐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밑에 수급적인 동향, 빨간색은 외국인, 녹색은 기관인데 특히 기관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만 계속 녹색선이 지금 그러네요. 위로 되는 거 기관들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기관 매수와 연동돼 가지고 한 단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0만 원, 목표가 11만 5천 원, 손절가 9만 6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그 금융 쪽에 뭐 은행, 증권, 뭐 또 아니면 유동성 수혜와 관련돼서 건설업 정도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 네. 가능하면 은행주 중심으로 공략을 하자. 또 은행주 중에서도 최근에 금년도 누적적으로 상승이 가장 높았던 종목, 또 가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우리금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린 손해보험 인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죠. 예. 그 호재인가요? 돈이 안 들어갈 하게 되면 테니까요. 호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과 연동돼서 지금 시장 지수는 61선을 이탈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시장보다 세게
60을 위에서 놀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흐름이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 왔다 갔다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건 또 아까과 다르게 빨갛게 외국인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기관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종목은 기관이 사주는 거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전 흐름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오르고 쉬고 또 한 번 오르고 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쪽으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끝난 가격이 12,500원인데 매수가 12,5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은행주? 보통 지금 제가 이제 4월 말, 5월 초가 시장이 좋다라고 보인, 뭐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좀 보시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 말씀을 그쵸. 드리고 있는데 예. 충분히 그 10% 낼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궁금합니다. 우리금융, 삼성전기까지는 한만식 전문가님이 이미 언급하셨던 그런 언급하신 바 있는 종목인데 초록뱀 새롭게 들고 나오셨어요? 예, 지난주에 한 2부 때 제가 간단하게 공략주, 홈런주로 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초록뱀 금년이 용해해죠. 네. 예, 용해해 용처럼 이렇게 크게 수익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네.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했는데 예. 초록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신가요? 네, 뭐 드라마도 만들고 네. 그런 그렇죠.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뭐 드라마 제작사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금년에 지금 끝났죠. KBS의 그 오작교 형제들 주말 네. 시청 1위를 했던 그런 드라마고요. 뭐 요새 그 SBS 같은 경우는 K-팝 스타, 네. 또 MBC는 그 하이킥 뭐 네. 이런 쪽 제작하는 업체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드라마 제작 업체들이 상당히 좀 후불제 형식으로 네. 좀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작년에 종편 생기고 나서 드라마 납품하는 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 대금 지불 방식도 약간 선불제 쪽으로 좀 바뀌어서 좋네요. 자금 순환도 상당히 좋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그 적자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흑자로 바뀌고 턴 어라운드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지금 한 주봉으로 약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뭐 900원, 뭐 1,000원 초반 이런 정도로 시세가 주다가 1,500원에서 금년 1월달 상당히 시세가 났을 때는 3,500원까지 거의 뭐 100% 이상 네.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고요. 1월 달만 하더라도 2,000원대 움직였다가 한 달에 기관이 지금 여기 녹색선으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3,7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지금은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최근에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특이사항은 외국인들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갛게 지금 한 3주 정도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소넷이라는 업체가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분 확대를 하고 있어서 지분 매집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 20%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비중 말고 한 10% 왔다 갔다 비중으로 뭐 한 1개월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오늘 가격이 3,055원으로 끝났는데 매수가 3,05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수영 씨 어떠세요? 뭐 우리금융, 삼성전기도 그렇지만 특별히 초록뱀에 대한 인상? 네. 초록뱀에서 뭐 시트콤도 만들고요. 네. 뭐 드라마도 만들고 하니까 일단 뭐 초록뱀에서 저 좀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뭐. 써주세요. 드라마. 예, 그렇죠. 하고 싶어요. 예, 그래도 주식 배틀 상한가 그럴 수도 요거는 계속 있겠네요, 나오실 그죠? 거죠? 예, 예. 그럼요. 예. 나오죠. 예, 네. 좋습니다. 초록뱀 관계자가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요. 초록뱀 사서 주식으로 돈도 벌고 초록뱀에 또 캐스팅 관련돼서 되는. 캐스팅도 네. 되고, 예, 참 꿈이 야무진 우리 또 김수영 김수영 씨. 씨가 참 부럽습니다. 저도 같이 오늘 이렇게 막 던지죠, 장우 씨. 장우 씨는 농우바이오에 취직해서 네. 계속 종자기 양양에 계속 귀농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귀농. 종자 너무 개발해가지고 네. 저 나중에 로봇캅처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귀농하세요. 귀농하세요. 네, 귀농하시고 오늘 전- 보니까 뭐 그 농업 인구가 자꾸 준다고. 김수영 씨 마음속으로 귀농하고 싶습니다. 뭔 말이에요, 무슨 그게? 예. 마음속에 살고 싶다고요. 아니, 제 자꾸 마음속에요? 예, 네. 이연패를 하다 보면 이렇게 뜬금없는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우 씨. 예, 막 참, 던지려고요 이제. 예, 참 치근합니다. 그래요.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치료하는. 그러니까요. 네. 뭐 제네릭
조금이라도 그래요. 에레나 씨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김종 씨 마음속에. 자, 황태선 전문가님. 막 하는구나. 자,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저는 이제 그 환경 변화가 지금 최근에 있습니다. 조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아까 눌림목 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업종 차별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이제 업종이라도 무조건 사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IT를 먼저 보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하이닉스를 좀 들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아까 그 이런 그 눌림목이 왔지만 조정 국면이다 아직은요. 그래서 네. 바닥 다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안엔 틈새 시장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 즉 뭐냐면 경기 관련주가 안 잡으면 그 내수 관련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 성장 가치가 그 변화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그 제일 기획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장훈 씨, 네. 하이닉스 이제 이름 바뀌어서 SK 하이닉스 예. 그리고 제일기획 다 익숙하죠. 황태순 전문가님이 이제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종목 추천이 됐었고, 예.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제일 못 잡았던 그렇죠. 네, 예. 종목인데,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또 쏙쏙들이 아시고. 네. 안 보면 여기 보고 왔다 싶어요. 가셨어요? 예, 안 보면 보고 싶더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팁인가 예. 봐요. 네. 사실 뭐 장훈 씨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 잠깐 편입해서 네. 바짝 수익을 봤지만 IT로는 아직 재미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른 티를 입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IT를 황태순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설명해 주시죠. 예, 뭐 SK 하이닉스 하면 그 일반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주라는 그 일반적인 논리가 하이닉스에 많이 반영되는데 저는 그 하이닉스는 틀림없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즉 뭐냐면 과거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기 매매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가 변한다는 건데 그 중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뒷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상당히 업이 되고 있다. 이게 풀어서 얘기하냐면 바로 그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을 제값을 팔을 수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수율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수율이요. 공정률에 있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수율이 높느냐 이렇게 볼 때 하이닉스가 최근에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바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삼성전자와 수율 관계가 이제 많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새롭게 부각되는 하나의 그 펀더멘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하이닉스 하면 가고 주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있게 되면은요, 그만큼 주인이 잘 살피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하이닉스는 장치 산업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기술력이 있어도 돈을 투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빠른 업데이트를 못 해주기 때문에 경쟁 부분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SK네트워크스의 그 낸드 플래시,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이렇게 그 어우러지는 이런 그 가정 속에서 돈을 투자해서 그 업데이트를 계속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과 더불어서 특히 뭐 최근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디램 가격 상승 부분이 있지만은 이 기술력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최근에 뭐 채권대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래서 급락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SK 그 그룹에서의 어떤 그 약조에 의해서 그 물량 부분은 많이 희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만 보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 과거의 대중주가 아니라는 측면과 바로 경기와 밀접한 IT 업종의 하나의 어떤 그 선도주로서 부각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내병이다. 저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는 하이닉스 한 번 가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차트 흐름을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차트 흐름까지 곁들여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뭘 보냐면은요. 과거에 그 어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잖아요. 과거에는 상당히 어떤 그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 볼 수 있고 스탁 사이클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밀리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 거 있다는 것은 바로 하이닉스가 가는 어떤 그 인생의 길, 주가의 길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과거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반등하고요. 또 조정을 줬을 때 만일에 이 조정이 하이닉스의 어떤 그 본질 가치를 변하게 하는 원인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적인 펀드멘탈의 분석력이죠. 그렇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 가치라든가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을 볼 때 영원히 그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밀릴 때 이렇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이 가격이 뭐 500원이 차이든 1000원 차이 나던 기업적인 본질 가치의 성장 가치를 볼 때는 틀림없이 눌림목 구간에서 또다시 추세 매매든 패턴 매매를 하는 분들은 어서 매수를 해놓고 손을 놓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영원히 있다. 예,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게 뭐 하이닉스는 뭐 국민주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예, 주가가 좀 무겁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또 주변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로 엄청나게 난 그렇죠.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분보다 내 하이닉스 이런 분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포스코 예를 든다면요. 포스코가 이런 거 일반 공모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포스코가 무겁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포스코의 어떤 기업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갔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하이닉스도 최근 단타 매매를 했던 것은 그만큼 주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업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믿지 못하고 일반인들 들어와서 그냥 단타나 치고 나갔는데 제가 아까 틀림없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기의 어떤 목표치라 그 어떤 그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그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리치 맵이죠. 네. 그 부자의 어떤 그 길로 인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도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그런 거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계 충분하게 성장 가치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중주라고 인식하고 단타 치고 나오신 분들은 도리어 큰 가치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네. 측면으로 좀 보는 게 낫지 그렇군요.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짧게 본다면은 막 힘있게 3만 원대 올라갔던 하이닉스하고는 약간 다르게 변동성이 생겼거든요. 네. 가격 얘기를 좀 예, 들려주세요. 뭐 지금은 수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확장 과정과 수렴 과정의 반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렴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입니다. 참 SK 하이닉스. 그렇죠. 예. 편입가는 한 28,000원대. 왜냐면 아직은 지수 쪽에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테크니컬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좀 그 기업 가치를 봤을 때 34,000원대. 더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방송이니까 제가 계속 우리 그 리치매면서 무방 가치 리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길게 한 34,000원대 잡아주고요. 단기적으로 31,500원대를 잡습니다. 만일 이제 외부 환경이 좀 변화가 있다면 뭐 지지 라인은 그래도 손절 라인은 또 26,800원대를 정해놓고 네. 이 종목에 핸들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중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중기 단기 우리가 방송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기 단기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성향입니다. 예.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우리가 이제 기법 투자할 때, 기법 매매를 할 때 자기 어떤 성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단타 매매하세요? 저 뭐 사나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상원 단타 끌고 매매. 가죠. 저는 뭐 유턴 없습니다. 쭉 직진이에요 인생의 모토가. 예. 상원할 텐데요. 직진만 차 갖고 가시면 그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침대번 매트. 무조건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바로 중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패턴이 내가 장기다. 그럼 하이닉스 3개월 이상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값어치가 지금 현재 그 34,000원대까지 볼 수 있고 또 이제 옛날은 어땠어요? 옛날에요? 치고받고 하루에 12번도 더 매매했죠. 그런 그 단기 돈은 못 성향이, 벌는데 증권에서만 돈 벌어줬습니다, 제가. 강한 분은 그 패턴에 맞게끔. 그래서 단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올라가면 상단에서 치고 나와라. 그런 네. 이유에서 단기 31,500원. 이렇게 우리가 그 성향별로 접근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황교안 전문가님 손 좀 오른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예. 제가 리치맵 황태선 전문가를 만나고서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게 봐야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리치맵 그 전문가들 다 잘합니다. 예. 예. 길게 예, 봐야죠.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설명 들어봤는데 이미 정 씨의 마음은 막 동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장기로 보겠다고 지금 이미 의사를 좀 보여주셨고 남은 종목 제일 기획. 네, 제일계획은 제가 아까 일단 그 환경 변화에서 어떤 그 내수 관련 성향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뭐 내수 관련주,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제일계획이 그 일단 그 환경 변화가 그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국내가 아닌 해외 쪽으로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종목을 볼 때요. 세계 그 전체적인 그 어떤 그 법인, 그 해외 현지 법인들의 그 다각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틀림없이 경쟁력이라고 봐요. 왜냐면 과거에는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이제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신흥국에서 좀 발전하는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 나라들요. 네. 이런 나라들은 급격하게 경제 성장력이 커지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그 효과를 상당히 지금 그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광고를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제일기획의 하나의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매출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의 큰 그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 IT 부분에 대한 그 매출 이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현재 동기업도 상당히 큰 그 변화가 계속 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차트를 뭐 간단하게 좀 봐드린다면 제일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와서 주가의 그 흐름들이 그 고점에서 다른 종목들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차트. 박스권 상단이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금 위에 올라와 있지만은 주가 흐름을 볼 때 그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상단입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이게 빠질 수 있느냐 볼 때 최근 지수 흐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견조한 부분은 이때 과연 그 이렇게 그 이중봉을 보였느냐. 근데 이중봉을 보였으면 주가는 벌써 단명입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저점, 이중 바닥권을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2분의 1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파동이 계속적으로 상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패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편입가는 한 19,000원 정도, 최근 장의 변동성을 위해서 좀 밀릴 때 또 사자. 목표가는 한 21,000원대 하고요. 손절가는 한 18,000원대 이 부분에 그 두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제일기획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김수용 씨는 우리금융, 삼성전기 그리고 초록뱀 설명을 또 한만식 전문가로부터 제안받아 들은 바 있는데요. 자, 두 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를 드릴 테니까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말지 매수가, 비중까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타임 10초 드립니다. 제가 한만식 전문가님한테 아마 IT 은행 빠지는데 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비중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네, 이렇게 해서 양팀 전략 모두 다 세워진 것 같습니다. 3연승을 할 수 있는 칼을 어떤 식으로 갈았을지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부터 들어볼까요? 네, 결정했습니다. 초록뱀 15% 매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금융하고 삼성전기는요? 살 여력이 없네요. 현금이 네, 부족해서. 현금이 부족해서 다른 걸 매도해야 되는데 예. 뭐 일단 너무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것들도 있고 해서. 예, 아니 네. 한만식 전문가님이 처음 시작할 때 IT가 없다 했는데 왜 삼성전기가 아니라 초록뱀을 하셨어요? 초록뱀에 드라마 찍잖아요. 끝까지 본인의 그 캐스팅 내가 그것 초록뱀 때문에. 이렇게 사주면 또 초록뱀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기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다 사랑하리. 그래요. 제일기획도 사고 싶어요, 사실. 그래요? 또 광고. 행사, 제일기획. 그래요. 우리 주식 방송을 여러 각도로 활용하고 계신 김수용 씨. 결국 현금이 부족해서 초록뱀을 15% 매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 비중은 나왔고 매수 가격은요? 이제는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매수가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신 3,050원에 15% 매수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100%로 꽉 채워주면서 현금이 제로가 되는 김수용 씨 포트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대신 정리해드리겠고요. 장우 씨는요? 네. 리치맵 황태선 전문가가 강력 추천해 주신 두 네. 종목 SK 하이닉스와 제일기획 과감히 네. 죄송합니다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전이네요. 가격은요? 네. SK 하이닉스는 매수가 황태선 전문가가 지정해 주신 28,000원에 네. 비중은 20% 네. 매수하고요. 제일기획은 매수가 19,000원에 비중은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황태선 전문가님은 SK 하이닉스를 30%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금도 풍부하시면서 왜 20%만 담겠다고 하셨어요? 못 믿나요? 예, 그러게요. 아까 리치맵의 황태선 전문가를 못 믿나요? 아까 뭐 중장기로 갖고 가겠다 뭐 했는데 비중부터 본인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하시네요. 네. 제가 2연패 하다 보니까 말이 실패했습니다. 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3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마음이 바뀌는군요. 네. 전문가를 따르겠다. 번복 되나요? 그럼요. 네네. 그래요? 왜 안 예. 돼요? 그런 게 제 종목 제가 산다는데 돈 빌려드려요? 예. 모자라. 삼성전기하고 우리금융 살려고. 삼성전기 사고 싶어. 예, 그래요?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30%. 예, 그리고 제일기획 10%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 가격을 28,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을 34,000원과 31,500원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중장기? 물론입니다. 예. 네, 그러면 31,500원. 그거는 아니. 단기고요. 중장기가 무슨 3일이에요? 네? 예? 중장기가 무슨 3일밖에 안 가. 아니, 그리고 중장기 가격도 몰라요, 지금. 그게 아니라
31,500원 딱 보면 알잖아요. 예,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러면 그때 목표를 장기적으로 좀 보고 이게 약간 올라가는 힘이 좀 부족하다 간신히 찍는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네. 또 다음번에 네, 아직까지 단기 성에 조금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단기 잠깐만요. 어떡할까요? 뜻대로 하세요. 중장기로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시청자들이 믿음이 있는 종목입니다. 중장기로 아마 끌고 가신다면 틀림없이 어떤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성장 가치 있다. 중기로 끌고 가십시오. 네. 한만식 전문가가 정말 중장기의 성향의 최고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한만식 제가- 전문가님이 네. 보시기에는 SK 하이닉스 어떤 것 같아요? 중장기 최고죠. 네, 저는 3개월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 지금 아까 뭐 황태현 전문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해가지고요 한 3개월 정도 여름에 저 휴가 갈 때 휴가비 쓸 수 잠깐만요. 무료 방송 하실 때 그 많은 회원분들이 종목 듣고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셨죠.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상에서는 이제 이게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시세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저희 리츠메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장의 방향성에 따라 높낮이 타이밍을 잡아드리죠. 그래서 오케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자, 과감하게 목표가 34,000원 중장기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비중은 30%죠? 오브가 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포트폴리오 먼저 김수용 씨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용 씨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두산엔진, 그랜드백화점, 아모레퍼시픽, SL까지가 어제 포트였고요. 나머지 현금 15%를 초록뱀에 쏘았습니다. 자, 삼성전기, 우리금융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안타까운 일도 오늘 벌어졌는데요. 초록뱀, 일단은 외국 쪽에서 지분도 좀 편입 얘기가 들리고 있고 때문에 외국인들도 초록뱀을 최근에 급하게 많이 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만식 전문가님의 아모레퍼시픽도 선전하는 가운데 한만식 전문가님의 초록뱀이 또한 포트폴리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제로 주식 종목 5개 김수영 씨 포트입니다.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열어보면요. 종목을 늘려라 장우 씨의 포트 목표이기도 한데요. 노무바이오의 SK 하이닉스 제일 기획을 한번 추가해 보려 합니다. SK 하이닉스 특별히 비중 30%까지 전문가의 말 그대로 실었습니다. 중장기를 한번 볼 생각이긴 한데요. 28,000원 정도에 지금 3%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일 기획 역시 19,000원. 이렇게 해서 또 내수주도 하나 잘하면 포트에 들어갈 것도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종목은 불어날 수 있을런지 그리고 김수용 씨는 계속해서 3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런지 내일의 수익률은 내일 이 시간 공개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는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013-3366-0110번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팀명, 사연 그리고 종목 관한 정보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앤장 이어집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여러분의 종목도 홈런 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무료 문자나 전화로 상담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 받고 싶은 멘토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지목할 수 있다는 것이 종목 상담 김앤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나와 있는데 어느 쪽 팀으로부터 상담받길 원하세요? 아까 김수영 팀으로 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김수영 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서울 중랑구 목동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전업주부세요? 예. 네. 주식 투자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한 2년 됐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종목 여러 가지인데 멜파스를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34,700원이, 아니 33,700원이고, 네. 비중은 20%예요. 오늘 25,000원인데, 아우,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한 7개월 전에 사놨거든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그거 한 서너 달까지 놔두면 될지, 아니면은, 놔두면 매수가까지 올지, 그거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예, 7개월 동안 갖고 계셨는데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이게 뭐 네. 매수가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저기 주가가 왜 안 움직이는지 혹시 좀 알아보셨나요? 왜 부진한지? 아니요. 안 알아보셨어요? 네. 예. 왜 그래요? 이게 지금 그 터치 스크린하고 좀 아세요? 네. 터치해가지고 하는 네, 거. 예, 그쪽 네. 그 관련된 업체인데 네. 그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네. 과잉돼서 가격이 좀 다운돼가지고요. 네.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하락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2부 때도 이 투자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7개월 되셨는데 엄청 많이 빠졌었죠. 매수하시고 거의 네. 반토막까지. 예. 예. 예,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네. 기업 실적이 어떤지, 뭐 좋은지 나쁜지,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 기업이 좋은 데인지. 네. 네.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원인 때문에 좀 빠진 거고 매수한 네. 가격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예. 몇 달 한 1년간이 오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게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네. 그 좀 회사가 좀 실적이 안 좋아서 네. 가격이 좀 주가 하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이 지나가면 개선이 되느냐? 네. 그렇지 않겠죠. 공급 과잉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 지금 이게 뭐 저기 터치 스크린과 스마트폰 이런 관련돼서 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요.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지금 가격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네. 앞전에 제가 아까 삼성전기 같은 IT 종목 아니면 또 우리 황태선 전문가 그 하이닉스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큰 기업 있죠. 큰 기업. 큰 네. 회사들. 이 작은 네. 회사 마시고 네. 큰 회사 쪽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매도하시고 과감하게 네. 오히려 삼성전기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사셔가지고요. 네. 6개월 이상 길게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 작년에 51,000원까지 이렇게 좋았는데 15,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작년에 또 30,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작년 30,000원 이상에서 지금 하락한 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거의 뭐 18,000원까지 떨어지는데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갖고 있는다 해가지고 매수한 단가 34,0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오히려 그럼 한 28,000원까지는요. 28,000원이요. 네. 저는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삼성전기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런 큰 주식 쪽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37,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3개월 이상 가져가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예. 뭐 여러 종목 갖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면 네. 거기다 합치세요 그냥 멜파스를. 하이닉스를 한 1,000주 가까이 썼는데 200주 팔아먹다가 예. 조금 한 300~400주 남았어요. 예, 한 3개월 이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럴까요? 예. 하이닉스도 요새 빠지던데.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보지 마시라니까요. 좀 길게 예, 보시고. 3개월 이상? 예, 예. 그래서 저는 두산 엔진이 많이 빠져서 그걸 좀 사서 한 5~6개월 가져가면 한 그건 2만 좋지 원이 오지 않습니다. 않을까. 예, 지금 말씀하신 종목, 네. IT 쪽만 말씀을 드리면, 네. 예, 멜파스, 그 종목을 좀 교체하시라, 뭐 하이닉스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종목으로 좀 합쳐서 가져가시라는 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딴 예. 데 두산 엔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예. 네. 네, 뭐 아버님 모르게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죠? 예. 네, 가족들이 또 상의하면서 그죠? 예. 앞으로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멜파스로 좀 길게 해서 매수가까지 기다렸었는데 하이닉스로 차라리 합쳐서 길게 봐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상담 이어가 볼까요? 장우 씨? 네, 일단 제가 좀 전에 SK 하이닉스 네. 저 매수하기로 했는데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매수하면 되겠네요. 네. 자. 저는 인수하신다는 줄 알고. 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대현, 네, REF의 성대현이 아닙니다. 그냥 대현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1,340원에 비중은 좀 많이 실으셨네요. 40%. 대현이란 회사 어떤 회사예요? 일단 뭐 대원하면 그 브랜드 업체 그 옷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특히 여성 그 의류 브랜드 뭐 이런 부분에 그 모조 에스핀인가요? 이 매출이 그 상당히 그 증가됐던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 대원이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그 성장성 보다도 그 우리 업종 하면 그 누구나 쉽게 그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시장 지배력이 있느냐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최근에 물론 이런 그 같은 동종 업종에 봤을 때 또 이렇게 대원뿐만 아니라 저는 LG 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 매출의 어떤 그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야.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섬유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봤을 때는 자산 가치가 많아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 관련주, PBR 관련주로 많이 부각됐던 부분인데 최근 부동산 PBR 관련주가 시장에서 어떤 장을 리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대원의 본질 가치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보고 다만 차트 흐름을 좀 보면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그 대원 그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바로 네. 이슈 테마입니다. 테마. 우리가 그 이런 테마로 한번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뭐 여기서 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고 이러지만은 고점을 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고 한 1,400원대 매도라고요. 만일에 저는 5일선까지 짧게 봅니다. 1,200원대가 이탈되면 현금화 전략에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4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계속해서 이번에 문자 상담 더 받아볼게요. 김수영 씨. 네, 디지털 아리아 종목인데요. 8,600원에 30% 계속 내려오는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문자 상담이나 종목 상담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죠. 많은데요. 예. 예, 뭐 다시 앞전과 같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급등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했던 종목 떨어지는 거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 좋은 종목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느긋하게 수익 내는 방법으로 종목을 골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좋네요. 기술적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바로 교체하자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 종목 고르실 때 좀 신중히 좀 하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아리아도 좀 칼같이 일단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볼게요. 오늘따라 문자 많은 것 같네요, 장우 씨. 자,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36,600원에 비중은 20%. 황태선 전문가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 3만 원대하고 2만 원대 후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그 최근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결론은요. 일단 그 교체 매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아까 하이닉스, SK 네. 하이닉스라든가 IT나 자동차 업종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관 수급이 궁금해요. 네. 대우조선해요. 최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가치 이런 측면들이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한다면요. 준비된 그 그림을 좀 보세요. 기관 수급이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와서 기관들이 조금 샀어요. 그 준비된 그림 보시면은. 근데 네. 외국인들이 상당히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그 업황도 차별화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그 최근에 그 멕시코만 그 두리십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은 현재 여기서 주가가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 바로 치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고 나서요. 이평의 역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아까 36,000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조그만 반등이 나타난다 한 31,000원대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체 매매를 생각하시고
IT나 자동차 업종의 좀 타이밍을 노리는 게 조선 업종보다 낫지 않나. 아까 뭐 스페인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유럽발 악재하면은 선사가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조선주도 역시나 반등 시 얼른 나와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더 살펴드릴게요. 이번에 김수영 씨. 네, 현대차인데요. 26만 8,500원, 100% 진단 부탁합니다. 아이고. 네, 100%입니다. 예,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 종목은 좋은데 또 100% 투자하신 거. 근데 네.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수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데 휴게소 갈 때 좀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 기억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 휴게소 갈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 휴게소 갈 때 그때 매수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를 지금 가격을 보시게 되면 26만 8,500원이면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26만 9,500원 형성하고 휴게소에 들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기다렸다 사셔야 되는데 꼭지 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올라갈 때 추격으로 사신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하셨나 예, 봐요. 저희 방송 참고하시고 또 도움 받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은 괜찮은데요. 100% 다 가져가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한 40% 정도만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매도해서 종목을 좀 분산하시자.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예, 당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일단 비중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비중 당장 좀 많이 덜어놓고 30% 정도만 현대차에 남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번에 장훈 씨 뭔가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데 문자 상담 도와주실 거죠? 아, 네.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예. 네. 현대차 하셨죠? 기아차 들어왔습니다. 문자. 그렇군요. 자, 기아차 79,000원에 비중은 20%인데 아까 그 대우조선해양 그 문자 상담하신 분이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보유 중입니다. 여기 야. 단문이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유 중이어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기아차도 역시 약간 높게 사신 것 같아요. 네. 예, 이분은 그 제가 볼 때 타이밍은 조금 그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기업 가치 어떤 성장 가치 있는 종목은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아차의 결론 들고 가자. 저는 IT나 그 자동차 업종이 이번 경기 관련주의 그 선도주 업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기아차가 혹시나 공부 좀 하셨나? 기아차가 무슨 어디 클럽에 들었다는 거 아세요? 일조 클럽. 이야, 맞습니다. 공부 좀 정말 하세요, 맞습니다. 예, 요즘. 일조 예, 하고 클럽의 있어요. 매출을 일으켜서 이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업 매출이라든가 실적 저는 아직도 꾸준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들고 가시고 아마 신고가 84,800원대를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돌파를 또 한번 기다리십시오. 장이 지수가 안정되면 이 고점을 또다시 돌파하는 것이 어떤 그 시장의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수렴이 있을지언정 약간의 조정이 있을지언정 자기 길은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저는 그 84,500원대를 돌파할 때까지 갖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많이 바뀐 게 뭐냐면요. 이런 좋은 종목들 제가 나름대로 뭐 물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 회사는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를 보고 지금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안 열어봐도 되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기아차 강력홀딩 쭉 그냥 갖고 있으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전화 상담 두 번째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지금 수익 보고 네. 계신 종목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일단 김수용 씨 팀, 장홍 씨 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 팀이요? 반갑습니다. 김수영 팀이요. 네.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편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오쇼핑이요. CJ 오쇼핑이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3만 9,200원에 15%예요.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CJ 네. 오쇼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그 예. 매수한 날짜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요, 이게 두 번에 사가지고 낮춰놓은 게 이래요. 낮춰놓은 게. 예. 예. 10% 샀다가 5% 사가지고 예. 조금 낮춰놓은 게 그래요. 언제 처음 매수하셨죠? 매수 처음 이거 제가 이걸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그럼 대충이라도요. 뭐 몇 달 전 뭐 이렇게. 조금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매수한 날짜를 여쭤본 거는 예, 그 예. 특별히 뭐 주식을 우리가 매수할 때 네. 예, 뭐 사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네. 뭐 특별히 이유를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뭐 CJ50 관련해서. 예. 제가 그 전에 예. 이거를 한 작년, 재작년인가 해가지고 꽤 좀 수익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보기다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예. 계속 안 좋아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이슈가 생기니까는 당황이 돼가지고요. 어쨌든 그 지금 예, 뭐 예. 저기 그 동방 CJ 지분 매각 때문에 예, 악재가 예, 예. 터지고 뭐 하한가 맞고 또 오늘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투자하실 때 내가 수익 났던 종목을 가지고 자주 매매를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갑자기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팔고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네. 빠질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늘이라도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뭐 상담을 오늘 하셨으니까 예, 예. 내일이라도 예. 일단은 현금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악재가 네. 한번 터지게 되면 지금 네.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예. 상당히 견조하게 차트 보시게 되면 네. 견조하게 흘렀던 차트입니다. 차트 모양 자체가. 예, 근데 예. 이게 지금 뭐 최근 흐름만 보게 되면 어제 하한가 맞고 오늘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고 그렇죠. 예, 예. 각 증권사에서 지금 뭐 매도 의견이 속출하고 있고요. 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뭐 기관 투자들 38만 주 매도, 예, 예, 예. 개인 투자들만 지금 밑에서 받치고 있는데 네, 네. 이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매도하시고요. 네. 예, 다시 우로 올라오는 때 재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이 네. 당분간 이렇게 악재가 나오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 그 가격대 예를 들면은 한 25만 원대 위로 네네. 위쪽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쳐다보지 마세요. 이 네. 주식 자체를 그냥 저기 장기적으로 그냥 던져놓고 있어도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놓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쪽으로 오히려 지금 네. 손실이 크신데 네. 지금 전체 시장 보시게 되면 시장 관련돼서 좋게 움직이는 쪽 주도주 쪽으로 네. 장기로 갈 거라면 종목을 바꿔놓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혼자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쭤보고 예. 예, 전문가님 조언 듣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 이제 결정을 신청을 한 확실히 하셔야 거죠. 됩니다. 결정을. 예. 예, 아유 예.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손실이 났어도 예. 이거 보고 있으면서 재밌고 네. 참 방송 이 전문가님들하고 참 도움을 많이 주시는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꿔보시고 예. 잘 안 되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CJ 오쇼핑 쪽에서 동방 CJ를 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은 없는데요. 저희가 문자 상담 한 종목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창우 씨? 저는 이제 문자 전문 상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예. 우리가 나이 먹으면 치아가 문제죠. 예, 예. 네, 오스템 임플란트 예. 13,000원에 비중은 10%. 장웅 씨, 황태던 전문가님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네. 문자 전문입니다. 예. 문전. 저는 이제 그 오스타임 임플란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는 상당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컸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 하면 어느 그 기업이나 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성장 가치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반등을 이용한 시간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반등을 위한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차트 흐름을 잠깐 보여준다면요. 역별에서 지금 반등이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나오는데 아마 12,000원대 부분에서 아마 물량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을 하고 어떤 그 교체 매매를 하는 이런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지만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모든 출연진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중간에 www.sentv.co.kr 반짝반짝하는 배너 클릭하시면 곧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www.richmap 리치맵 다 영어로 쓰셔야 되고요. .co.kr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신 한만식 전문가님께서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무료로 온라인 방송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언급한 종목들 상세한 또 곧바로 대응법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밍 참 멋지죠? 오늘 이렇게 해서 한만식 전문가님 그리고 황태선 전문가님, 김수영 장우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고종현 전문가님께서 몸을 풀고 계십니다. 네, 투자 매매 기본기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2부까지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